2020년도 전공 B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시연어 문제입니다. 자, 2차원 배열로 이렇게 스트링을 3개를 선언을 해놨어요. 3개입니다. 각각은 최대 20글자까지 저장이 되겠죠. 하나, 둘, 3개 저장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선언해줬고, 그 다음에 카운트라는 거에다가 데이터 0의 길이를 저장을 해요. 데이터 0이라는 건 여기가 지금 0, 1, 2잖아요. 데이터 0, 1입니다. 에듀케이션을 뜻하는데 요거의 길이 카운트에 저장이 됩니다. 자, 다음에 P라는 거는 요 데이터라는 2차원 배열, 자, 요 데이터의 주소값을 P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제일 앞에 에듀케이션, 여기에 주소를 가리키게 되겠어요. 다음에 자, 데이터의 1의 0의 주소. 자, 데이터의 1은 컴퓨터죠. 요거의 주소니까 제일 앞에 C를 가리키겠죠. 그거의 주소를 알려주고 문자열로 출력을 해라. 요 한 글자만 하는 게 아니고 문자열. 자, 그래서 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끝에 역슬래시 0, 요 종료 문자 만날 때까지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을 출력을 하면은 컴퓨터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줄바꿈해서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 포문이 돕니다. 자, 0부터 지금 우리 카운트는 요거의 개수만큼 셌죠. 이게 지금 세보면은 9개입니다. 9보다 작을 때까지 0부터 8까지 실행을 하니까 총 9번 실행을 하는 거죠. 요 개수만큼 실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출력을 해주는데 한 글자씩 출력을 합니다. 반복하면서 출력하는 위치는 자, P를 기준으로 P는 지금 여기 2를 가리키고 있죠. P에서 자, 카운트만큼 더해요. 카운트라는 건 아까 요거의 길이죠. 9만큼 더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만큼을 빼줍니다. 자, K라는 거는 여기 지금 0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0 플러스 1 해가지고 1일 거예요. 여기서 그럼 한 개를 빼줍니다. 그럼 요 값은 지금 8이 나왔겠죠. 그래서 요 2의 위치가 여기가 0이라는 거예요. 지금 P가 0을 가리키니까 P 더하기 0 하면 그게 2죠. 그래서 여기부터 1씩 늘어나는 겁니다. 1, 2, 3, 4 해가지고 여기가 총 9개니까 제일 마지막 요 n은 8을 가리킬 거예요. 요 숫자가 0부터 8까지. 그래서 P 더하기 8이라는 거는 요 제일 끝에 있는 n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 글자씩이니까 n이 출력이 되는 거죠, 먼저. 자, 다음에 포문이 한번 돌면 K가 하나 증가를 했어요. 여기가 K가 1이 됐죠. 그래서 요 안에 가로 안의 숫자가 2가 됩니다. 여기가 2가 되니까 9에서 2 빼면 7 됐죠. 아까보다 하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n을 출력했는데 그거보다 한 칸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5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줄다가 계속 뒤로 앞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카운트보다 작으니까 K는 카운트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마지막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카운트 마이너스 1이 여기 들어오고 플러스 1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1을 하고 해서 없어졌죠. 그래서 요 카운트만 남습니다. 가로 안에. 그래서 카운트에서 카운트를 빼주니까 이거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 P만 남죠. 그래서 P만 남으니까 P가 가리키는 거는 요 0번 제일 앞에 있는 주소 여기죠. 2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2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IT 요 거꾸로 계속 출력을 하는 거예요. AC 그다음에 UD 그다음에 E 이렇게 해서 에듀케이션이 거꾸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거꾸로. 자, 여기 중간에 줄바꿈 해줬고요. 여기서 줄바꿈 해줬고 이렇게 두 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제품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별 제품의 평균 가격이 300을 초과하는 회사의 회사 코드와 평균 가격을 검색하는 SQL문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제품 요 테이블로부터 이제 셀렉트를 하는데 회사별로 묶는 거예요. 회사 코드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요걸로 묶었더니
평균 가격이 300을 초과해야 된대요. 지금 조회되는 조건은 평균 가격이 300을 초과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평균 가격이라는 건 지금 AVG, 에버리지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평균 가격이니까 지금 여기 가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가격이죠. 자, 요게 300을 초과해야 된대요. 자, 이렇게 초과, 는은 안 들어가죠. 초과니까. 자, 이렇게 조건을 넣어서 이거에 해당하는 거를 조회를 하는 건데, 이렇게 집계 함수에 대한 조건을 넣을 때는 where에다 넣지 않고 having에다 넣죠. 그래서 지금 작성한 이 부분을 그냥 기억에 넣으면 됩니다. 기억에 가격의 평균이 300을 초과한다. 자, 이 조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다음에 SQL문을 실행했을 때 튜플의 개수를 써라. 자, 그러면은 회사 코드로 그룹 바이를 했죠. 자, 그러면은 회사 코드별로 보겠습니다. 11대 이렇게 4개가 있네요. 이때 평균을 보면 되겠어요. 자, 100, 300, 900이니까 100, 300, 900 평균 내면은 1400이네요. 그러면 350이 지금 평균값으로 나오죠. 300보다 큽니다. 그럼 10은 조회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을 보겠습니다. 20, 여기랑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450이 평균이 나오죠. 그러니까 20도 조회가 되는 회사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30, 이렇게 2개 있네요. 자, 이렇게 해보면은 얘는 200이고 얘는 200이니까 평균 내보면은 지금 뭐 그냥 200이니까 300을 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안 되는 거죠. 회사 코드 30은 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인 거 평균 내겠죠. 아까 평균 구해 350이니까 11대 350, 그 다음에 20일 때는 회사 코드 20일 때는 지금 평균 내니까 450 나오네요. 450 이렇게 2건이 조회가 되는 거죠. 3건, 2건. 지금 튜플의 개수 쓰라 그랬으니까 그냥 2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이렇게 작성하고 개수는 2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자, 고등학교에서 어떤 토론 수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 보시면은 요 가라는 이렇게 읽기 자료를 주었습니다. 자, 이걸 읽어보라고 줬고요. 자,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 나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을 먼저 볼게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기억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어떤 기술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등의 기능을 컴퓨터가 가질 수 있는 기술로, 자, 기계학습,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거는 요 기계학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의 지능, 자, 학습 추론 이런 걸 보면은 알 수 있죠. 기본적인 용어, 인공지능이 되겠고요. 뭐 AI 뭐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뭐 AI 그 영문명으로 풀네임 써줘도 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에 가를 읽기 자료를 활용한 A 교사의 수업과 가장 관계 깊은 성취 기준의 번호를 나에서 찾았어라. 자, 나 여기서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찾은 게 이것과 관련된 게 지금 어떤 게 있느냐 보시면은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 환경 및 특성을 이해한다. 자, 정보사회에서 정보과학 기술과 지식과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를 탐색하고 영향을 평가한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로 변환해서, 이건 뭐 자료와 정보 내용이고요. 자, 운영체제, 컴퓨팅 시스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그 다음에 유무선 네트워크 보시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보과학의 지식과 기술이라는 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2번. 다른 내용들은 지금 이 기술이랑 좀 거의 무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을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성취 기준의 번호는 2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건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디귿의 의미. 자, 상용 소프트웨어의 의미예요. 자, 니은의 관점에 써라. 자, 니은 보면은
자, 교육과정을 외우면 자, 요 번호 보고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뭐를 보호하고 뭐를 올바르게 활용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저작권이죠. 저작권 보호제도 및 방법을 알고 올바르게 활용하는데, 저작권의 관점에서 이 디귿의 의미를 설명을 해보면은, 이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뭐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돈 주고 팔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을 가진,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상용, 그래서 돈을 주고 팔겠다, 자,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비용입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서 지금 니은에 들어간 거니까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이 사람이나 단체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상용이니까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실생활 문제에서 자,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이해하고, 자, 성취 기준 요거 많이 읽어본 문장일 테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에게 나눠줄 활동지의 내용이 이렇게 있네요. 작성 방법 볼게요. 먼저 자, 성취 기준 중심, 학생 평가의 관점에서 A교사가 준비한 가에 나타난 문제점 한 가지. 자, 가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랬는데, 자, 평가 기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현재 상태의 목표 상태를 정확히 정의할 수 있다. 자, 뒤에 보면 중을 또 보면은 하나만 정확히 정의할 수 있다. 자,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현재 상태의 목표 상태의 이해에 대한 지금 설명이에요. 근데 요 뒤에 보면은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할 작업을 분석한다.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요 부분, 요 부분. 그래서 목표 상태를 이해한 것까지는 좋은데, 현재 상태, 목표 상태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라고 했으니까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작업, 수행해야 할 이 작업의 분석에 대한 평가가 없다 라고, 평가 기준이 없다, 이 수행해야 될 작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그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억에 대해 학생이 작성한 답은, 자, 기억에 대해서 여기 있죠. 학생이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했어요. 평가 기준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자, 현재 상태, 목표 상태가 다 돼 있으면, 잘 돼 있으면 상입니다. 하나만 돼 있으면 중, 둘 다 안 돼 있고 뭔지 설명만 하면 하예요. 현재 상태 보면은 집에서 도서관을 들려 학교에 도착하는 최단 경로를 모르는 상태. 현재 상태는 지금 모르는 상태죠. 자, 일단 문제를 읽어봐야겠네요. 저희가 지금 문제를 안 읽어봤죠. 자, 문제는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을 들러 책을 반납하고 학교에 도착하는, 자,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까지 가서 책 반납하고 그 다음 학교에 다시 도착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모르는 상태죠. 잘 정의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목표 상태를 보면은 집에서 학교에 도착하는 최단 경로라는 상태. 자, 집에서 학교에 도착하는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도서관에 들려서 책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게 그냥 빠져버린 거죠. 집에서 그냥 학교 가버리는 거예요. 틀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만 돼 있고 목표 상태가 없습니다. 목표 상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죠. 그래서 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만 알고 있으니까. 현재 상태 하나만 알고 있죠. 자, 여기는 중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교사학습
평가의 방향에 제시된 니은 디귿의 평가 방법. 자, 니은 디귿이 뭔지를 알아야죠. 자, 질문지 Q1부터 Q4까지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잘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평가해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평가를 하니까 자기 평가죠. 그 다음에 각자의 활동 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친구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 봅시다. 자, 옆에 있는 친구, 동료죠. 동료 평가. 이 자기 평가, 동료 평가라는 거는 2015 계속 교육과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바꿔서 쓰면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 이거는 그냥 서술하라 그랬으니까 명칭을 쓰라고 한 게 아니고 서술하라 그랬죠. 이거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서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평가는 자기 이제 스스로 평가하는 거다. 뭐 적당히 서술하시면 되고요. 동료 평가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옆에 교실에 있는 동료인 친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고, 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나온 어떤 문구를 좀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이제 풍성한 답이 되겠죠.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객관적 평가를 위해 구체적 기준을 갖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면은 좀 더 좋은 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해서 답안으로 인정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평가, 동료평가라는 요게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을 해주셔도 충분히 답안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자, 어떤 로봇이 실행되는 규칙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있어서, 자, 이렇게 활동 아이디어가 주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가 보는 문제입니다. 자, 작성 방법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건데, 자, 나를 분석해서, 자, 이때 고려하지 않은 핵심 개념이 무엇이냐? 자,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핵심 개념은 세 가지가 있죠. 추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 있죠. 자, 근데 여기서는 추상화에서 어떤 알고리즘까지는 제시를 하는데, 실제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냥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에요. 문제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이 지금 빠져 있죠. 여기는 핵심 개념 빠진 프로그래밍이 고려하지 않은 핵심 개념이고요. 자, 니은을 완성하기 위해, 자, 니은, 자, 규칙 찾기입니다. 이 연산 조건에 대한 규칙을 찾는 거예요. 디귿 리을을 서술해라. 자, 여기를 채워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에 출력되는 값을 쓸 것. 자, 기억에는 무슨 값이 들어가냐.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기호가 있어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두 개를 읽습니다. 그래서 입력카드 1, 입력카드 2. 그래서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을 읽는 거예요. 연산 조건에 따라서 출력한 카드. 자, 결과에다가 출력을 합니다. 근데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점, 요게 연산이에요. 두 장의 카드를 입력받아 동일한 위치에 셀끼리 연산한다. 자, 동일한 위치라고 하면은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자, 요거랑 연산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랑 연산하고 동일한 위치끼리 연산을 해서 결국에는 같은 위치에 여기에 결과 카드에 출력을 하는 거죠. 동일한 크기의 결과 카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출력을 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은, 자,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같은 기호끼리 연산되면 1 아니면 0을 출력한다. 자, 볼게요. 여기 지금 세모 만났죠. 자, 같은 기호끼리입니다. 같은 기호가 만났으니까 1이라고 했죠. 1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기호 1 출력. 다음 별. 자, 지금 여기 별이 안 나왔죠. 동그라미, 네모, 세모니까 별이 나온 건 일단 제외를 하고요. 자, 여기도 또 동그라미니까 1 맞습니다. 자, 또 별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거는 지금 기호가 다르니까 여기 지금 0이 출력이 됐죠. 자, 다음에 여기는 또 다 별이고요. 여기도 별. 여기가 네모, 세모니까 여기도 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결과 카드에 나온 값을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 볼게요. 자, 별은 다른 기호와 연산될 때 별의 규칙이 우선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자, 이게 빠졌어요. 자, 별은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문제로 분해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다 본 내용이고, 자, 보시면은, 자, 이것도 우리가 지금 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 별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이걸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별이 우선이 되는데, 여기 지금 활약해서 빠진 부분이 요 1, 2, 3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입력 기호 별이, 자, 첫 번째라는 거 입력하되 1 여기입니다. 여기서 별이 나오고, 두 번째 입력 기호 별을 만나면 0을 출력한다. 자, 별과 별이 만나면, 별과 별이 만나는 걸 찾아봐야겠네요. 별 세모가 아니고요. 자, 여기가 있네요. 여기 별, 요 별이 요 별을 만나면 둘 다 별이죠. 기억,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억이 정확히 여기 나왔습니다. 0을 출력을 한대요. 여기가 0이네요. 기억에 출력되는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리을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2개, 3개가 2번, 3번이 남았어요. 자, 별과 별이 만났으니까 우린 지금 요 1, 2, 3은 별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별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왔을 때, 아니면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느 하나가 별인데 별이 아닌 거와 만났을 때, 이 위에 별과 별이 만났을 때는 지금 1번에서 처리를 했잖아요. 요 두 군데입니다. 둘 다 별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요 경우로 설명이 다 끝났잖아요. 둘 다 별이 아닐 때는 끝났고, 둘 다 별인 경우는 여기서 했고, 그럼 요 두 가지 남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요 앞에 게 별이면은 뒤에 게 별이 아니죠. 자, 요때 1입니다. 요때 1이 나왔어요. 다음 거 보면은 이번에 입력하드 이 뒤에 게 별입니다. 이때는 0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맞는지 다른 것들을 보면 되겠죠. 요 별을 보면은 또 1이죠. 앞에 게 별이니까 1 맞았고요. 자, 다음에 요 별을 보면은 요 별과 요 별, 요 동그라미 역시 1이네요. 요것도 1 맞았고, 그 다음 요 입력하드 2가 별인 거, 별인데 별이 아니고 별이 아니고 둘 다 0입니다. 그래서 0, 이것도 맞았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다 봤을 때 앞에 게 별이면 1이다, 뒤에 게 별이면 0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이랑 대칭이 되게 문장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입력 기호 별이 두 번째 입력 기호 별이 아닌 경우죠.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만나면까지 똑같이 써주고요. 1을 출력한다. 요게 디귿이 되겠죠. 자, 그럼 리을은 요 밑에 있는 요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첫 번째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두 번째 별을 만나면 이번에는 0이죠. 0을 출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1번 문장 참고해가지고 요 안에 내용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긴 프로그래밍 요 디귿 리을 이렇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기억에는 0이 들어간다. 여기 0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CRC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CRC 생성 다항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랑 FCS를 더했을 때 8비트라고 합니다. 길이가 8비트예요. 요 두 문장만으로 뭔가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죠. 자, 8비트라고 했어요. 8비트인데 데이터가 몇 비트고 FCS가 몇 비트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CRC가 요 값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진수로 바꿀 수 있죠. 1, 그 다음에
x의 1제곱이 지금 없으니까 걔는 0이고요. 그 다음에 1이 나오니까 1. 그래서 이렇게 4비트로 나누는 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눈 수가 3개, 4자리면은 실제 나머지는 3자리로 나오게 되잖아요. 한 자리수 적게. 그래서 요 3자리가 CRC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필드는 5비트, FCS, CRC는 3비트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여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오류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수신 프레임에 포함된 데이터 필드의 길이를 쓸 것. 자, 지금 여기 우리 구했죠. 지금 전부 8비트인데 CRC가 3비트입니다.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이 길이가 변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필드는 5비트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BTL이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자, 그게 프레임 A입니다. 자, 일단 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게 프레임 B예요. 자, 이때 오류 검출 여부를 써라. 자, 각자 계산을 해봐야죠. 결국에는 그럼 이거는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10, 10, 11, 11 이거 앞에 거 A입니다. 이거를 1101로 나눠야죠. 1101 나눈다. 1 쓰고요. 1101 1111 1101 그래서 0 1 0 1이 되겠죠. 0 되고 101 1 그래서 여기에 또 1 1101 그래서 110 하나 내려오니까 1 1101이 같으니까 여기는 1101 해서 0이 남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다 나눈 값이 0이니까 요 A는 오류 검출이 안 됐죠. 자, A는 오류 없음 적어주고요. 자, 오류가 검출되지 않은 프레임에 대해서는 FCS를 제외한 데이터 필드를 쓸 거. 데이터 필드 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받은 게 이렇게 8비트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3개 자르고 여기가 데이터 필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필드는 10, 10,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B 볼게요. 1010 자, 1010 그 다음에 0111 0111 이렇게 됐죠. 똑같이 1101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1 되고요. 1101 1110 이렇게 내려왔죠. 1101 그래서 0111 다음 여긴 0이고요. 1111 그래서 또 1이 가고 1101 여기는 0 그 다음에 101이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또 1 해줘야죠. 여기는 마지막에 0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0000 하면은 101이 내려와서 결국에는 이 값이 0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오류 검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류가 검출되지 않은 프레임에 쓰라 그랬으니까 A에 대해서만 데이터 필드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번 수식 트리로 산술 연산식을 계산할 겁니다. 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자, 이렇게 소스가 주어져 있고 자, 트리가 이진 트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뭐 더하기 요 4층 연산자 이렇게 주어진다. 그 다음에 4층 연산자 아니면은 피연산자 숫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트리를 구한 다음에 전이수된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트리를 N9부터 뭐 후에 순환 결과를 쓰라고 했으니까 일단 트리를 구성을 해봐야겠어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보면은 메인에서 익스프레션 트리에서 N9를 주었어요. 여기에다가 N9라는 값, 요 값을 여기다가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익스프레션 트리라는 게 뭘 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노드라는 어떤 트리에 노드 값을 줘서 널이면은 0 리턴 하고요.
자, 다음 왼쪽 자식도 없고 오른쪽 자식도 없다. 단말 로드죠. 단말 로드면은 그 데이터를 그냥 반환을 하랍니다. 그래서 이 트리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일 밑에 여기에 뭐 더하기나 뭐 곱하기나 이런 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일 밑에는 결국에는 숫자밖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이 값을 반환을 해야 되니까.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는데 이 더하기라는 값을 반환을 할 수 없잖아요. 데이터를 바로 반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말 로드까지 오면은 얘가 만약에 3이면은 요 3을 그대로 반환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게 아니고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 뭔가 자식이 있으면은 똑같이 왼쪽 자식을 그 노드로 주어주고 다시 순환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값 계산해서 그 값을 올려서 계속 다시 돌아오게 하는 순환 호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자식 값 구해오고 이렇게 있으면은 왼쪽 자식 값 구해서 가져오고 오른쪽 자식 값 구해서 가져오고 OP1, OP2에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요 값이 만약에 더하기라고 하면은 여기로 가서 더하기일 때 들어오죠. 더해서 저장을 한다. 요 값이 저장이 되고 위에 부모가 있으면 또 요 더한 값을 위로 올리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모든 계산을 완료한 값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런 함수예요. 그러면은 트리를 그렸을 때 이 n9가 제일 위로 간다는 거죠. 뭐 루트 노드라고 설명까지 해주었네요. 그래서 n9를 보면은 더하기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더하기가 들어간 노드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요 밑으로 왼쪽으로 n5, 자, n5니까 여기입니다. 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 자, 8은 여기네요. 자,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n5는 지금 기억 니은 비어 있으니까 자, 곱하기부터 볼게요. 자, 왼쪽이 n6, 그 다음에 n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6, n7 보면은 값이 지금 2랑 5예요. 그래서 여기가 2, 얘가 5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썼고 이거 썼고 여기 썼으니까 이렇게 4개 남았네요. 자, 요 중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이 어떻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만으로는 지금 조금 헷갈려요. 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헷갈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게 여기죠. 아까 본 전위순회한 결과가 이렇다. 자, 그러면은 전위순회니까 제일 앞에 게 루트로 가겠죠. 더하기. 그 다음 빼기가 요 왼쪽 루트로 갑니다. 빼기부터. 그 다음에 곱하기가 오른쪽으로 가죠. 곱하기, 자, 요 부분이 오른쪽 자식으로 가고, 그다음 빼기 요 부분이 왼쪽 자식으로 가는 거죠. 곱하기 2호는 곱하기 2호 이렇게 들어간 거를 뭐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자, 빼기 밑으로 얘네들이 가는데, 자, 나누기 6, 3. 자, 여기서 또 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나누기 밑에 이제 연산자가 피연산자가 와야 되니까 나누기 6, 3이 이쪽으로 옵니다. 먼저 나누기 6, 3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요 4가 여기서 이쪽 오른쪽 자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 나누기 3 요 값에서 4를 빼주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빼기 밑으로는 지금 나누기하고 4가 들어갔어요. 나누기라는 건 요거죠. n3, 그 다음에 4는 요 4. 그래서 여기는 n3, n4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이 변수를 넣어주면 안 되고 요 주소값으로 다 넣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앰퍼샌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기억 니은 해당하는 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트리가 완성이 됐으니까 후위 순회한 결과를 써라. 전위 순회한 결과가 이렇대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요 값 노드에는 요 값 쓰고요. 그 다음에 컴마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어요. 후위 순회니까 루트가 제일 나중에 오죠. 그래서 요 왼쪽 자식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자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왼쪽 자식 쓸 때는 빼기가 제일 뒤로 오죠. 또 요 제일 밑에 있는 얘를 먼저 쓰고 써볼까요? 그러면은 후위 순회니까 6, 3 나누기죠. 6, 3 나누기 쓰고 그 다음에
4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빼기 4 빼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썼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2, 5 곱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루트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후이순회한 결과가 되겠고요. 자,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써라. 자, 이거는 결국엔 계산해서 계속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2 남고요. 2에서 4를 뺐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계산이 될 겁니다. 이거 두 개 곱하면 10이네요.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8. 그래서 실행 결과는 8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서와 관련된 현재 메모리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어떤 순서로 참조가 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건을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LRU로 교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참조 시점이 나오고 있죠. 참조 시점이 가장 오래된 거 1번부터 교체를 해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A에 대한 페이지가 있고 B에 대한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뭐가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빈자리가 없으면은 제일 오래된 거랑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프로세스랑 상관없이. 그다음에 프레임 수가 5개, 여기 5개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시점 6에서 A5를 참조를 하는데, 자, 여기를 참조를 하죠. A5 페이지 교체가 이루어진다. 자, 교체되겠죠. 여기 없으니까 교체됩니다. 가장 오래된 참조 시점 1인 얘랑 교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A5가 되고요. 참조 시점이 6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교체되는 페이지는 A2가 되고요. 그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유는 자, 교체 정책이 지금 LRU잖아요. 교체 정책이 LRU이고, 자, 다음에 가장 오래된 참조 시점의 페이지가 A2이다. 가장 오래전 참조한 페이지가 A2이다. 자, 따라서 A2를 교체한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A와 B가 자, 가와 같은 상태에서 나로 참조를 하는데요. PA의 페이지 폴트했어. PB의 페이지 폴트했어. 자, 이거를 써라 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씩 참조를 해 나가 봐야죠. 자, A5를 이렇게 참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B2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B2가 지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는 히트예요. 히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참조 시점만 7로 바꿔주면 돼요. 자, 요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걸 안 하면은 지금 7에서 참조를 했는데 3인 줄 알고 나중에 교체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7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2. 자, A2는 방금 전에 교체가 됐으니까 이제 들어가야죠. 가장 오래된 얘를 교체하면서 자, A2로 교체를 합니다. 자, 다음 A3. 자, A3도 지금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 4번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A3를 넣어줍니다. 이러면서 여기를 9번으로 바꿔주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5로 갑니다. A5는 지금 여기 있네요. 그래서 히트가 됩니다. 얘는 히트. 그러면서 여기가 10번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 11번 B3. 자, B3가 지금 보면은 없어요. B3를 바꿔주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5번과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1번으로 바뀌면서 여기가 B3가 들어가겠죠. 자, 다음에 B2로 갑니다. B2는 지금 여기서 또 히트죠. 그래서 히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2로 바꿔주게 되고요. 그 다음 A2는 또 여기에 존재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를 13으로 바꿔주고 얘는 히트입니다. 그래서 히트된 거 빼놓고 지금 나머지가 페이지 폴트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A에서는 요거 이렇게 3번, B에서는 여기 1번, 그래서 3번, 1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T1부터 T3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드라이트 현상이 쭉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조건이 있고요. 자, 작성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T1과 T2가 스케줄 S의 순서로 실행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되죠. 스케줄 S의 회복 가능 여부를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할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럼 회복 가능한 연산, 회복 가능한 스케줄이 뭐냐? 자,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트랜잭션 T가 읽은 데이터 X에 대해서 읽은 거예요. 자, 읽기 연산 이전에 데이터 X에 쓰기 연산을 수행한 모든 트랜잭션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T가 완료되지 않는다. 자,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 문장만 그냥 처음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트랜잭션 T가 읽은 데이터 X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또 쓰기 연산, 자, 이렇게 설명이 나온 거 보니까 어떤 한 변수에 대해서 읽고 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T1과 T2를 보면은, 자, 두 트랜잭션에서 같이 다루고 있는 변수는, 자, X가 있습니다. X. 자, Y랑 Z는 T2에서만 지금 쓰고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X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자, 그럼 이 S라는 스케줄을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T1과 T2가 이렇게 있죠. 순서대로 먼저 X를 읽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X를 또 읽습니다. 그 다음에 Y는 빼고요. Z도 빼고, 자, 그 다음에 X를 T1에서 쓰고 있죠. 네, 이렇게만 쓸게요. 값을 뭐 30으로 쓰는지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 Z는 뭐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커밋을 해주고 있네요. C. 자, 얘가 커밋을 하고, 그 다음에 T1이 커밋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순서가 주어졌는데, 자, 요게 회복 가능하냐 이거예요. 자, 근데 이 문장을 읽어봤더니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먼저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 가능한 스케줄이라고 했으니까, 자, 회복 가능하지 않은 게 어떤 상황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스케줄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먼저 읽고요. 써볼게요. 그 다음에 T2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밋을 하고 커밋을 할게요. 자, 요 리드와 라이트의 순서가 바뀐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X가 초기 값이 뭐 예를 들어서 0이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X를 5로 바꿔줬다고 하겠습니다. 라이트를 해줬어요. 5로. 처음에 0이었는데.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읽은 R2에서 요 읽은 요 시점에 X는 5라고 읽겠죠. 자, 그렇게 하고 T2는 커밋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1이 커밋을 할 차례인데, 요 중간에 요 시점에 롤백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 가지고 오류가 발생해서 롤백이 됐습니다. 자, 이게 우리 배웠던 연쇄 복귀죠. 자, 그러면은 얘가 5에서 0으로 복귀되면서 이쪽 T2도 영향을 미쳐요. 이쪽에도 이 X라는 값을 다 복귀를 시켜줘야 되는데 얘는 이미 커밋을 해버렸습니다. 복귀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연쇄 복귀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건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정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볼게요. 자, 어떤 트랜잭션 T가 읽은, 자, 이 T가 지금 T2입니다. T2가 읽은 거예요. 데이터 X에 대해서. 자, 이 X를 읽었어요. 5라고 읽었습니다. 읽기 연산 이전에, 자, 읽기 이전에 X에 대해 쓰기 연산을 수행한, 자, 지금 쓰기, 여기서 쓰기를 했죠. 모든 트랜잭션들이, 이 모든 트랜잭션이 지금 T1이죠. 이 중에서 하나가 T1이 되는 겁니다. 이 먼저 썼잖아요. 쓰기 연산을 수행한 모든 트랜잭션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자, 이 commit 1, commit 1, 자, 이 커밋이 되기 전까지는 T, 요게 T2죠. T2가 완료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 완료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C1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C2가 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5로 정상적으로 써줬고 그것까지 커밋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5로 읽는 게 맞으니까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T2가 완료되지 않는다. 자, 결국엔 이 C2가 여기에 오지 않고 이 앞에 오게 돼서 문제가 된 상황이에요. 그게 회복 가능하지 않은 스케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게 이 C2가 요 앞에 오면은 회복 가능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x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또 0을 읽겠죠. 그 다음에 뭐 5로 썼다. 그 다음에 커밋을 하게 되면은 자, 이때는 이 C2와 C 사이, C2와 C1 사이에 요 사이에 어떤 롤백이 와서 0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5로 그대로 남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얘는 0이죠. 먼저 읽은 값이니까 상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커밋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먼저 커밋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 가능한 거죠. 자, 이쪽 R1 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앞에, 이거보다 앞에, 요 앞에 어떤 라이트 과정이 없죠. 그래서 이 리드보다 T1, T2의 읽은 부분보다 앞에 라이트가 없고, 그 다음에 라이트 한 다음에 또 이 반대쪽 T2의 리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S라는 스케줄은 회복 가능한 스케줄이에요. 회복 가능하다. 정답이 되고요. 그 이유는 이 정의를 이용해서 써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2에서 읽은 X가 T1에서 읽은 시점 이후보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쓴 이후에 다시 읽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회복 가능하다라고 정의를 그 이유를 서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요 문제는 요 우리가 회복 가능하지 않은 요 과정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왜 요 정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지 요 스케줄 S가 회복 가능한지를 이유를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T1, T2, T3가 병행적으로 실행되는데, 자, 이렇게 로그가 있어요. 지연갱신 기법이고요. 회복 작업을 진행할 때, 자, 언두와 리드가 필요한 트랜잭션을 써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이거는. 자, T1이 먼저 스타트를 했습니다. T1이 먼저 스타트를 했어요. 이렇게 스타트를 해서 가다가 작업을 하고 커밋을 했습니다. 여기서 딱 끝났네요. 커밋. 자, 그 다음에 T2가 시작됐습니다. T2 가다가 체크포인트를 만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체크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T3가 스타트를 했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T3가 커밋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실패 발생. 자, 여기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할게요. 그럼 T2는 지금 커밋을 못 만났으니까 여기까지 갔죠. 자, 리드와 언두가 필요한 거. 자, 체크포인트 이전에 완료한 T1은 아무것도 하지 않죠. T2와 T3인데 T3는 커밋해서 끝났으니까 리드는 T3가 되는 거고요. T2는 완료를 못하고 오류를 만났으니까 이제 언두를 해야 되는데, 지연갱신 기법이에요. 지연갱신 기법에서는 아직 라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즉시갱신이었다면 언두가 T2가 되겠지만 지연갱신이기 때문에 언두는 없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줄바꿈이 있네요. 줄바꿈 이제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에멀로그를 이용해서 노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2만이라는 노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는 널이고요. 자, 그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2만 하고 넥스트는 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n이에요. 지금 여기 만든 요 n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앞에서 반환을 받은 건 p죠. 지금 요 p. 자, 이렇게 하고
만들어 놨더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링크가 노드가 두 개인데 지금 링크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켜 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게 요 제일 밑에 있는 요 문장입니다. 그래서 니은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 P를 이용해서 N이랑 연결을 해줘야죠. 그래서 P에 next, 자, next는 요거죠. next는 N이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이렇게 코드를 쓸 수 있고요. 자, 실행 결과를 쓸 것. 자, 우린 지금 인서트 만 지금 출력을 해줬죠, 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인서트 3만으로 가볼게요. 자, 3만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요 스타트 얘를 전달을 해줘서, 그럼 파인드 라스트까지 또 갔죠. 여기 와서 자, pnx가 이번엔 널이 아니에요. 뭔가 값이 있죠.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널이 아니니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find last에 sid 값을 찍습니다. sid는 지금 여기 우리 만이죠. 그래서 find last 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또 줄바꿈하고, 자, 그 다음 p를 넘겨요. 자, 넘어갔더니 이번에 이제 p를 넘겼으니까 이번에 여기가 p가 됐죠. 자, 그 다음 널입니다. p의 next가 널이니까 while문 조건에서 맞질 않으니까 바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p를 리턴을 해줍니다. 자, p라는 건 그래서 우린 지금 2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맨 끝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 그게 find last 찾는 거죠. 그래서 p를 찾은 다음에 p가 널이 아니니까 우리가 찾은 게 지금 여기 존재하죠. 존재하니까 들어와서 이번엔 출력을 해줍니다. 또 인서트 출력을 해주고, 자, 그 다음 값은 psid. 자, 아까는 만이었는데 이번엔 2만이네요. 결국에는 이 인서트라는 문장 앞에는 우리가 find last에서 찾은 그 값의 id죠. 그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만들어야죠. 지금 3만이라는 값, 요 n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여기가 n이에요. 여기가 3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또 아까처럼 똑같이 링크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는 요거예요. 지금 출력된 거 요 세 문장 요대로 출력해주면 되고, 요 줄바꿈이니까 밑에다가 써야 됩니다. 요 뒤에다 연결시켜주면 안 되고요. 요 역슬래시 n이 지금 다 있죠. 여기. 그래서 요까지 됐고요. 자, 디귿 위치의 코드를, 자, 디귿이 지금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인서트 3만을 해주는데, 자, 아래와 같이 바꿨다. 자, 스타트를 넘겨주지 않고 스타트에 넥스트를 넘겨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연결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에 저장된 학생의 학번을 써라. 자, 스타트를 넘겨주는 거랑 스타트에 넥스트를 넘겨주는 거랑 뭐가 다를까 보면은, 자, 스타트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자, 그럼 요거를 find last에 집어넣어서 들어와서 제일 끝에 걸 찾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제일 끝에 거 찾으면 우리 3만이 아직 들어오기 전이니까 2만을 찾았죠. 근데 이번에는 이 만을 넣는 게 아니고 스타트에 넥스트 해서 2만을 넣는 겁니다. 이거를 넣어서 여기 넣었더니, 자, 여기서 시작을 해요. 2만에서 시작을 해서 제일 끝에 노드를 찾으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만에서 시작을 하든 2만에서 시작을 하든 결국에 제일 끝은 지금 2만입니다. 똑같은 결과예요. 얘랑 얘는 같은 결과를 얻는다.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출력되는 문장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에 저장된 학번은 결국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만든 요 3만이죠. 그러니까 요 지금 find last 하면서 출력하는 문장만 다르지 결국에 완성된 링크는 1만, 2만, 3만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학생의 학번은 3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번. 자, 병렬 처리하는데, 자, 세그먼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패치하고, 그 다음에 읽고요. 그 다음에 유효주소 계산해서 계산 수행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위치에 메모리 내용을 목적지 레지스터로 전송한다. 저 요거까지 있네요. 우리가 보통 파이프라인 공부할 때 IAE까지만 보통 많이 봤잖아요. 자, 여기는
아니면 D라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내용을 목적지 레지스터로 전송한다. 이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명령어에 대한 뭐 일반적인 설명이 있고요. 이거는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자, 다에 보면은 자, 해저드가 3개가 있습니다. 자원 해저드, 데이터 해저드, 분기 해저드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명령문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수행되는 거고요. 자, 조건도 굉장히 깁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겠죠. 그래서 뭐 한 클럭 사이클 동안 수행된다.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조건이고요. 일단 이것도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작성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자, 라를 실행할 때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 모듈을 몇 번 접근하는지 써라. 자,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 모듈이라고 했습니다. 자, R이라는 건 우리 레지스터죠. 그 다음에 M은 메모리입니다. 저기 써있죠. M은 메모리, 레지스터. 그래서 M은 지금 M 100번지 요거 한번 로드 해주고, M 101번지 로드 해주고, 자, 다음에 뭐 다시 메모리에다가 쓰는 이런 과정이 없죠. 그냥 레지스터에서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이에요.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다의 3가지 해저드 중에서 라를 실행할 때 반드시 발생하는 해저드. 자, 이 중에서 자, 자원 해저드. 같은 메모리 모드를 접근할 때, 자, 여기서 100번지를 접근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101번지죠. 다른 메모리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을 하지 않고요. 뒤에는 뭐 메모리가 또 나오지 않죠. 자, 데이터 해저드. 목적지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는데 다음 레지스터가 그 값을 저장을 하기 전에 미리 써버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R1을 감소를 시키고 있죠. R1을 감소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요 add R1에다가 R1과 R3를 2개를 더해줘서 저장을 해요. 근데 저장이 되기 전에 얘를 감소를 시켜버리는 거죠. 요 둘 사이에 그래서 데이터 해저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얘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발생을 하는 거죠. 실행할 때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라에서 발생하는 거는 데이터 해저드가 되겠고요. 자, 분기 해저드는 우리 지금 분기하는 거 없으니까 분기하는 문장 자체가 없죠.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해저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연산을 삽입을 하겠다. 자, 무연산, 노 오퍼레이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1에서 5 중에서 자, 2가지를 쓰라 그랬어요. 노피를 2개 넣어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파이프라인 할 때처럼 표 그려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I, A, E, D까지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를 A, B, C, D, E, F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러면은 A, B, C, D, E, F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첫 번째 A라는 명령어 프로그램이 자, I, A, E, D를 실행하죠. I, A, E, D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실행되면서 한 클럭이 지나서 B는 다시 I, A, E, D 이렇게 수행을 하죠. 자, 다음에 C입니다. C는 또 하나 더 가서 I, A, E까지 했는데, 자, 다음 D를 쓰려고 보니까 D는 메모리의 내용을 목적지 레지스터로 전송하는 거예요. 근데 메모리를 지금 쓰고 있지 않죠. 이 C번 이후로는 메모리에 대한 접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D를 여기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뒤에는 다시 IAE, 다음 E, IAE, 다음 IAE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고 그림이 선이 참 보기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문제 풀 때는 헷갈리지 않게 좀 예쁘게 정리를 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무연산을 삽입해야 되는 걸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보면은 자, 레지스터 다르고 메모리 다릅니다. 뭐, 무관하죠. 자,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자, 여기 R1이 있어요. 자, R1이 있으니까 자, R1에서 보면은 요 위에 R1이 여기 또 존재를 하죠. 같은 레지스터를 접근을 합니다. 자, 근데 보니까 지금 문장이 두 개가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A와 자, C죠. 요것 A와 C를 보겠습니다. 자, 근데 A에서 요 D라는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요 D가 있다 보니까 요 C에서 요 A를 수행할 때 여기선 D를 수행하죠. 두 개가 만나버리죠. A와 C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둘 사이에 노오피가 하나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자, 다음 거를 볼게요. 자, 또 넘어가서 여기 지금 R2가 있는데 요 위에 여기 또 R2가 있습니다. 얘랑 또 문제가 되겠죠. 자, 보시면은 이번엔 B와 D입니다. 요거를 할 때 여기서 D 과정을 D 세그먼트를 할 때 요 D 문장에서는 요 A 세그먼트 A를 수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또 만나요. 요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와 C, B와 D 요게 문제가 되죠 지금. 그렇게 하고 또 내려와 볼게요. 자, 이번에는 R1 자, 요 R1과 R1이 지금 만났네요. 자, 그래서 E와 F죠. E와 F에서 자, E와 F를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E가 있고 여기 A가 있습니다. 자, 패치할 때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또 문제가 됐으니까 자, 여기도 E와 F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금 데이터 해저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를 먼저 찾은 다음에 무연산을 이제 삽입해야죠. 삽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두 가지 쓰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발생한 문제는 세 개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무연산은 두 개예요. 자, 그러면은 자, A, C, B, D를 보면은 이게 순서가 서로 막 중첩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걸 하나 빼고 E와 F 먼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F 사이에 이 5번에다 넣으면은 E와 F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5번은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는데 자, 요 A와 C를 해결을 하려면은 1번과 2번 어디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어줘도 돼요. 여기 넣어도 되고 1번 넣어도 되고 2번 넣어도 됩니다. 그럼 A와 C가 서로 한 칸이 더 떨어져서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 B와 D를 볼게요. B와 D를 보면은 B와 D는 요 2번과 3번 사이에 2번 아니면 3번에 넣으면은 B와 D가 한 칸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2번이라는 요 위치에 체크가 두 번 돼 있죠. 서로 중복된 위치입니다. 그래서 1번이나 3번에 넣으면은 요 둘 중에 하나만 해결이 되는데 2번에다 넣으면 요 2번에다 한 개를 노오피를 넣으면서 요 두 개가 다 해결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2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번과 5번으로 세 가지 경우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풀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